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오늘 제 뒤에 화면에 무엇이 있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이 있죠. 삼성의 갤럭시 노트 20인데요. 알뜰맨 왜 이걸 갑자기 보느냐? 오늘 이것과 관련된 종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은 바로 대덕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왜 갑자기 대덕전자예요? 이거 P12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P12는 뭐지? P12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덕전자를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시긴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주신 알콩이 시연님께서 이렇게 먼저 대덕전자 PCB 관련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의뢰를 해주신 알콩이 시연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드디어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덕전자 어떤 기업이냐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대덕전자의 순서는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선정해야 됐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PCB라는 것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딱히 이렇게 PCB 자체를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해놓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셋에 관련해서 어차피 핸드셋에 크게 묶이니까요. 이 핸드셋에 관련된 내용들,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2020년도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매출의 전망과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은요, 여기 7월까지 수출입 데이터인데요. 1월, 2월, 3월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폭이 있었는데 4월부터는 좀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3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5월에도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6월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별 월별 수출 현황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낸 건데요. 이 선형은 PCB의 수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짝대기를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름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PCB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전자관, 그리고 접속 부품들이 그래도 6월보다는 7월에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별 월별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이 PCB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아니면 전자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흐름이 요건 이제 7월까지지만 8월, 9월 그리고 지금 현재인 10월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래 뭐 PCB는 그렇다 쳐. PCB의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대덕전자는 우리 알콩이님께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신 이 대덕전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덕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핸드셋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요거는 2020년도 9월 시장 리포트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지난 5월 때는 조금 이 지수 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 마이너스가 회복세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5월 이후부터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9월 1일 날 갤럭시 Z 폴드 2 공개를 했고 판매량이 2020년도에는 이제 300만 대가 팔릴 것이다 전망을 했지만 21년도에는 800만 대가 팔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공개가 된 Z 폴드 말고도 갤럭시 20 FE 시리즈도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자, 요런 걸로 봤었을 때는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그래도 3월 코로나 때는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삼성 핸드폰이 좀 안 좋다. 대신에 뭐 전자제품들이 올라갔다.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회복세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 자체에서도 갤럭시 노트 20에 대해서 그리고 폴더블 2에서도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화웨이 제재 강화 속에서 화웨이 독자 개발 반도체 이 기린칩을 생산을 포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 지금 화웨이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반도체 이름이 바로 이 기린칩입니다.
하도 때림을 받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래 화웨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성비는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로다 라는 이런 평들도 있었어요. 이제 중국 화웨이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거를 봐도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린칩을 생산을 포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중국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바로 이 삼성전자가 반사익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 핸드셋 시장 요 리포트에 나와 있어요. 실제 이거는 대덕전자에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월 1일 갤럭시 S20 펜 에디션이 공개가 되었는데 가격은 S20에 대해서 30% 정도 낮게 책정이 되었고요. 정말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평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스펙만 봤었을 때는 요거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반응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중저가 폰에서는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칠 것 같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핸드폰이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기능까지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LG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저가 폰을 아예 그냥 대놓고 내놔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유럽 및 중동아, 라틴 등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화웨이 독자 개발 반도체 기린칩 생산 포기, 여기에 있어서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반사익 수혜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삼성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핸드셋 시장은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리포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핸드셋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래 5월까지는 힘들었어, 그래 2분기까지는 힘들었어, 그런데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달라질 거고 내년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셋 관련주들을 봤을 때 그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러니까 이 아랫단에 있는 PCB라던가 아니면 카메라라던가 이런 애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덕전자의 PCB, 그래 PCB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이 PCB가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PCB는요,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크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PCB 관련된 백과사전을 보고 제가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막 지식이 막 해박해가지고 자, 제가 이거 다 알고 있고 전 천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찾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찾아서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회로 설계의 근거라던가 전기 배선을 도형으로 표현 혹은 재현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 녹색 판이 있죠. 자체적으로 이 녹색 회로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녹색 회로판에서 전기배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도연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품 접속을 위해서 도체 회로를 절연판 표면 위에다가 형성하는 거다. 이 녹색판에 이것저것 끼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절연판 표면에 여기 이렇게 뭐 네모난 기판이 들어갈 거야, 아니면은 이 부품이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형성을 해 놓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자, 그 다음에 부품을 정착해서 연속해서 동작을 한다. 이 부품을 끼운 다음에 이 끼운 부품들을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어떻게 하지만 대표적으로 램이 될 수가 있겠죠. 녹색판에다가 이것저것 막 끼워져 있잖아요. 그것들이 끼워져 있어서 고정이 되고 이 부품들이 전기 회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PCB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덕전자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업 내용과 함께 우리 대덕전자는 어디에 거래처를 두고 있는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덕전자가 2000년도 정도 된 기업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대덕전자가 연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대덕전자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에요. 진짜 호랑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왜 호랑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1965년에 만들어졌고요. 자,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회사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업이다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대덕전자가 전축만 고집을 해.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했던 뭐 CD 플레이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MP3라던가. 뭐 이런 기술에 옛날 기술에만 국한되어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이 이 옛날부터 있었던 기업이 과연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이 트렌드에 맞춰 나간다. 저는 이 연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무기로 만들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만큼 과거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무기들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쪽으로 가느냐? 반도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용이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리포트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와 자동차용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요, 5G 관련된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는 자율주행 관련된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여기에 테마로 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율주행이 직접적으로 여기 PCB 제품을 납품을 한다,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 거래처는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거래처는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주요 영업 지역은 중국, 미국, 동남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국, 미국, 동남아에 각각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것도 공시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표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포도를 한번 봤어요. 전반적으로 2019년도 매출만 봤었을 때, 그래.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장은 지금 누가 어떻게 파일을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현재 대덕전자가 전체 지분에서 35%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라고 했죠. 네,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에요. 진짜 호랑이에요. 여기에 대한 추이라던가 전망 요것도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다음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